도내 아파트 3곳 가운데 한 곳이 회계 처리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임의로 보관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더민주당 2차 컷오프로 최규성 의원과 강동원 의원이 공천 배제됐습니다. 도내에서만 3명의 현역이 탈락하며 물갈이가 현실화됐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유행성 이하 전염, 볼거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학기 교실 내 전염이 강하고 청소년 감염 우려도 높은 질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300세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 3곳 가운데 한 곳에서 회계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전북의 부실 비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지난 2014년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이겨 업체로부터 2억 3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아파트 관리비 통장이 아닌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돼 회계 장부에서는 누락됐습니다. 실수죠. 이제 제 불찰이고 회계상으로 장소는 충당금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이 같은 아파트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는 단순히 회계 부실에서 그치지 않고 비리나 부정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주의 또 다른 아파트는 지난해 당시 관리소장이 관리비 통장에서 수시로 돈을 빼내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소장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파트 법인 통장과 컴퓨터를 훔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도내 아파트 회계 부실과 비리가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전국에 있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384개 단지 가운데 34%가 부적합 의견을 받아 부실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요구한다든가 공적인 돈을 일부 회사라든가 대표에 취해서 입주민의 관리비를 볼모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새학기 독감만큼 감염이 걱정되는 질병이 바로 유행성 이하 전염, 볼거리입니다. 특히 청소년층에서 감염에 더 취약한데요. 집중 예방 접종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건강과 레저 정진호 기자입니다. 귀 아래 침샘이 부어오르면서 발열과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유행성 이하 전염, 볼거리를 의심해야 합니다. 기침 등을 통해 감염되는 볼거리는 독감 못지않게 전염성이 강하고 새학기에 집단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도내 볼거리 환자는 많을 때는 전국의 18%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유독 높았습니다. 현재 유행성 이하 전염, 볼거리는 국가에서 필수로 권장하는 백신 접종이 거의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접종 시기는 영유아 때와 초등학교 취학 전 2차례로 오래전 접종을 받은 청소년층에서 오히려 감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세에서 18세의 청소년에서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접종력이 없다면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2년 전부터 접종 기록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을 집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 8월부터 해서 전주 시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 전수조사를 해서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저희가 그해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 결과 도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볼거리 환자가 줄기 시작해 올 들어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볼거리 환자의 전국 점유 비율도 큰 폭으로 줄어 4%까지 떨어졌습니다. 홍역과 풍진까지 예방하는 볼거리 접종.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가 85% 수준에 이른다며 제때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 결핵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지난해 도내에서 10대와 20대 결핵 환자가 173명이 발생했다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반드시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결핵균이 공기로 전염되는 만큼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물갈이 강도가 역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전정희 의원 컷오프에 이어 이번에는 3선의 최규성 의원과 강동원 의원도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단수와 경선 지역을 발표하며 자연스럽게 2차 컷오프 대상을 밝혔습니다. 전북에서는 3선의 중진인 김제부안의 최규성 의원과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강동원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곧바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상대 경쟁력을 봐야 하잖아요. 누가 더 센가. 그 조사가 돌아간 적이 없었다고 지역에서. 근데 어쨌든 뭐 했다니까 재심 청구를 해서 재조사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더민주는 두 차례에 걸쳐 지역구 의원 11명을 공천에서 배제했는데 이 중 전북이 3명으로 탈당 의원을 뺀 공천 물갈이 비율은 33%에 이릅니다. 더민주 현역 의원은 6명이 남았지만 경선과 본선 모두 만만치 않아 최종 생존 비율이 50%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더민주는 현재 익산 갑을과 군산 3개 선거구를 제외한 7곳의 경선 후보를 확정하고 주말부터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을 시작합니다. 국민의당 역시 군산과 정읍, 전주 병 3곳은 단수 후보를 확정했으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경선 예비 후보를 모두 정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확정이 늦어지면서 경선 방법은 당초 계획했던 수기 배심원제보다 전화 면접 여론조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제부안은 3선의 중진 의원인 최규성 의원이 컷오프로 공천 탈락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6명이 나선 국민의당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무소속 단체장이 배출되는 등 변수가 특히 많은 선거구라는 분석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은 예비 후보를 아직 등록하지 않았지만 김효성 주식회사 영빈관 대표이사가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4선에 도전하는 김춘진 의원과 최규성 의원이 당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여 일단 김 의원이 낙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에는 대거 6명의 예비 후보가 몰렸습니다. 곽인희 전 김제시장, 김종회 전 원광대 겸임교수, 송강 변호사, 이병학 전 부안군수, 조남수 한삼코라 대표, 나유인 전 부안경찰서장이 각각 출사표를 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강상구 대변인이 출마했습니다. 김제부안은 서로 다른 선거구였다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더민주당 소속 두 중진 현역 의원이 맞붙어 관심을 끈 곳입니다. 우선 김제가 지역구였던 최규성 의원이 2차 컷오프로 탈락함에 따라 지역 표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도 안 하는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해요. 많이. 생각도 안 하는 것도 아니냐. 특히 김제는 무소속 시장이 3선을 한 곳이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 후보들이 더민주당의 아성에 강력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수는 김제가 더 많지만 선거구 변동과 중진 현역의 공천 배제 그리고 무소속 단체장 등 변수가 워낙 많아 혼전이 예상됩니다. 당을 떠나서라도 일 잘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휴가로 뽑아야 하지 않겠냐. 양 시군이 최근까지 새만금의 행정구역 편입을 놓고 작지 않은 마찰을 빚었던 만큼 양쪽의 갈등을 조정할 능력을 갖췄는지도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주요한 선택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민의당 강승규 도당 창당 준비위원장과 예비후보 20여 명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연대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통합이나 연대는 거대 양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도민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연대 반대와 함께 김한길 의원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당위원장은 수도권 지지율이 빠진 상황에서의 독자 노선은 새누리당에 유리해 비호남권은 연대가 현실적이란 고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서 도내 총선 후보 15명이 참석한 비전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새누리당 도당은 금융타운 조성과 국립보훈요양원 유치,
농생명 식품산업수도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운천 민생 119 본부장은 현장에서 청취한 600건의 민원을 중앙당에 전달하고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된 로컬 푸드가 이제는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완주와 전주에 이어 익산에서도 로컬 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당일에 수확한 농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매장으로 옮겨 진열하고 점검합니다. 400여 품목의 익산 지역 농산물은 이처럼 로컬 푸드 직매장을 통해 생산자에서 소비자의 손으로 곧바로 건네집니다. 이곳에서는 최근까지 포유장터 형태의 비정기적인 직거래장이 운영되다가 위탁기관 선정으로 로컬 푸드 직매장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등 12억 원이 투입됐으며 안전성 검사실과 저온 저장실 등을 갖췄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소득을 농업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로컬 푸드가 한자리에서 공급되면서 300여 영세 농민들은 판로 걱정을 덜고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을 낼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쪽에 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선호도가 좋고 신선하니까 또 그런 면에서 또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좀 믿고 살 수 있는 거라 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익산 로컬 푸드 직매장의 경우 방문객 1인당 평균 매입가가 17,000원에 연간 4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측됩니다. 농업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농 복합 지역에서 처음 출발한 로컬 푸드 직매장이 상생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현대 홈경기 개막전에 인터넷 사전 예매가 매진되는 등 팬들의 관심이 높아 개막전 최다 관중 신기록이 기대됩니다. 전북현대 역대 K리그 개막전 최다 관중은 2002년 안양 LG전 31,520명인데 예매 인원 기준으로 이미 기록을 넘어서 새로운 기록 경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집회가 어제 전주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항공대대 주변에서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현실에 맞는 환경 영향 평가를 재실시할 것과 제3의 후보지를 서둘러 물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국방부가 실시 설계 승인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제대로 화산체육관 방면입니다. 본격적인 출근길이 다가올수록 교통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10차선 모두 원활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출근길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첨단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이 농업용 로봇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관광 명소와 맛집을 안내해주는 맞춤형 관광 택시를 도입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용 로봇 산업의 육성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북 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작업 시 로봇 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 제안하고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로봇의 농작업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농업용 로봇 산업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로봇이 실질적인 수요 농가와 연계하여 보급 활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우리 농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지리산 이야기 등 전문 교육과 일종 소양 교육을 이수한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관광택시를 운영합니다. 남원 관광택시는 남원 관광을 희망하는 개별 여행객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여행 목표와 행선지, 만나고 싶은 사람 등 개별적 요구에 맞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관광 택시라는 것은 수익의 차별화보다는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맞춤식 관광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고 품격을 높이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창군이 1인 가족 등 핵가족 시대에 점차 크기가 작은 수박을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해 소가종 수박 생산에 나섭니다. 고창군은 지난달 말까지 20여 수박 농가를 대상으로 소가종 로얄 블랙 품종 시험 재배에 나섰는데 이 수박은 2 내지 6kg의 중량에 14블릭스 이상의 당도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무주군이 한국과학중앙연구원과 기존 군질 개정 징보에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무주 문화대전 편찬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무주 문화대전은 올해 기초조사와 원고 집필을 시작해 2018년 2월까지 제작 완성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고창 성내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88살 김모 씨가 숨졌고 건물 전체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회 아시아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가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막돼 13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대회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한국 등 세팍타크로에 강한 8개국 2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했으며 어제 남자부 한국부와 일본 경기를 시작으로 12일 준결승과 13일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2016 전라북 도민체육대회가 함께 뛰자, 군산에서 함께 열자, 전북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달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사흘간 군산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6번째인 도민체전에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작년보다 100여 명이 늘어난 9,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SNS를 이용해 전라북도 관광을 알리는 기자단이 내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다문화 가족과 관광 통역 안내원, 대학생 등 54명으로 구성된 전북 SNS 관광 기자단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모두 7개 언어로 SNS를 통해 전라북도의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거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개별 관광객의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만큼 SNS를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시가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채용 비용 가운데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인건비는 1인당 월 200만 원 한도로 연차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 인증 사회적 기업은 3년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10개 사회적 기업에 전문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1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지원할 온두레 공동체 사업으로 64건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체는 5명 이상의 주민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창업 등을 추진하는 소규모 공동체 40건과 10명 이상의 거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12건, 이음 단계 12건이 포함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규모 공동체가 300만 원, 마을 공동체가 600만 원, 이음 단계는 800만 원입니다. 고군산 연결도로 구간인 군산 문여도 항해 기반시설 설치와 견관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말 고군산 연결도로 완전 개통을 앞두고 문여도 항이 전라북도의 쾌적한 어항 만들기 공모 사업에 선정돼 2년에 걸쳐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문여도 항은 경관 개선과 편익시설 설치가 추진돼 어촌 활력과 어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생생한 기록을 담은 전북 보도사진 전시회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전주 시민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가 내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진안 지역의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모레까지 진안 역사박물관에 마련됩니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삶을 이야기하는 코믹 연극이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고 황소연 작가의 허와 실 시리즈 작품이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제8회 무주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덕유산 국립공원 30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전북 지역 자활센터 생산품 순회장터가 오늘 임실군청 로비에서 운영됩니다. 완주 군립 고산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늘 북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오늘 전북미술 모더니티 역사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2016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지역리그가 내일 1위고와 군산제일고의 개막 경기로 7개월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금요일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6도, 임실 5도, 고창 4도 등 4도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